차량은 스파크 차량이고요. LPG를 떼고 있습니다. 에틸 연료로 이제 운행을 하고 있는 차량인데, 이 차량이 아침만 되면 시동이 되고, 또 시동이 된 이후에는 공회전 상태에 시동이 꺼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호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잠깐 하고,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1차원적인 생각보다는 2차원적인, 3차원적인 생각을 좀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손님이 또 잘 또 수긍을 하세요. 이게 저는 이렇게 말을 양쪽의 귀를 열고서 듣는 분들이 상담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 그렇게 상담을 하느냐면, 결국은 이 차를 잘 고치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짧은 시간에 고쳐야지 비용도 절감이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저 아래에 있는 호스하고 상호스 온도 차이가 지금 많이 나죠. 저 아래에 있는 호스, 아래에 있는 호스는 거의 냉기가 8도 7도 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상호스는 어때요? 57도 55도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러면 요걸 한번 볼까요? 데이터의 온도가 얼마나 올라갔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81도 정도 올라갔어요. 88도. 요거는 지금 온도 센서에서 읽는 온도입니다. 엔진 제어 시스템. 그러니까 이 정도면 컨디션이 지금 다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자, 기화기죠, 이게? 기화기 맞습니다. 제 기화기가 일단은 세 개로 3피스로 나눠져요. 하나는 바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PTC 부분, PTC 부분 하나 나누고요. 이쪽은 가스가 들어가는 가스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스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스실, 에열, 냉각수.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요. 요거는 이제 긴급 차단 컷소리고요. 시동을 딱 걸기 전에 컷 온이 되죠. 전기 신호가 들어가서, 그러면 가스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들어갔을 때 예열이 돼야 돼요. 근데 이 PTC가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PTC는 지금 봤을 때 약간 손상이 있긴 하나 작동은 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이게 뜯어서 보여드리냐면, 제가 어제 이 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여기 호스 하나 있죠? 이 호스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 냉각 호스입니다. 이제 요 냉각 호스가 왜 중요하냐면, 시동을 걸면 이 자동차는 탱크에 있는 마이너스 48도 가까운 액체가 라인을 탄 다음에 베이퍼라이저에 가스 라인을 타고 들어갑니다. 가스 라인을 타고 이쪽으로 흡입이 되죠. 이렇게 들어가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시동을 거는 순간 냉각수가 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유속에 의해서 냉각 라인에 냉각수가 엔진의 열에 의해서 데워지게 됩니다. 따뜻하게 데워지는 순간 액상의 차가운 가스가 기화되기 위해서 감압을 시킵니다. 뭐가 감압을 시키냐?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요게 이제 바란스 밸브인데, 요 뒤쪽에 보면 다이어프램이라는 고무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요. 동그랗게. 우리 그 풍선 얇게 빈대떡처럼, 그 호떡처럼, 피자피처럼 해놓는 것처럼 그게 붙어 있습니다. 반대쪽에. 그럼 걔가 감압을 시켜요. 탱크에 있는 압력을 한 20에서 35% 정도 감압을 시킵니다. 감압을 시켜서 감압된 가스가 어디로 들어가냐? 요렇게 돌려보면 이쪽으로 해서 엔진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엔진으로 들어가는 주입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 시스템은 뭐냐? 냉각수가 온전하게 데워지기 전에 PTC라는 에어리 가스의 차가운 온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줘야지 기화가 될 거 아니에요.
기화라는 거는 엔진 온도의 변화에 민감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처럼 이렇게 유로가 막혔어요. 지금 이게 보이시나요? 네, 이걸 한번 잘라 볼게요. 내가 이걸 한번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히타 물 들어가는 냉각 라인에 있는 호스를 지금 제가 절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볼 적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절개한 단면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절개한 단면에 들어가 있는 스케일입니다. 요 상태로 시동을 걸면 자동차가 에어리 될까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가 시동을 걸면 냉각수가 워터펌프, 물펌프에 의해서 밀린단 말이에요. 프로펠러로 물을 밀어내서 어디로 보내냐면 가장 먼저 엔진에서 기화기 상호수 쪽으로 보내요. 그럼 썸머밸브가 꽉 막고 있어요. 왜 막고 있냐? 막고 있어야지 온도가 빨리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차량은 지금 어때요?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제가 좀 전에 이거를 좀 긁어냈어요. 사실은 이게 가이질하는데 가이가 안 들어가. 이 상태에서 유로가 좁아지잖아요. 유로가 좁아지다 보니까 라지에다에서 순간 들어가면서 저항이 걸리게 돼요. 물이. 그럼 저항이 걸리게 되면 그 물이 잠깐 멈추게 되죠. 멈칫한단 말이에요. 유속이 빠르면은 같이 쑥 흘러갈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얘기하면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차들은 당연히 계속 밀리겠죠. 병목 현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엔진은 계속 회전을 하고 가스는 계속 들어가고 냉각수는 냉각을 해야 되고 따뜻해져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PTC가 어떻게 돼요? 가열이 되는 거죠. 에어리 돼야 되는데 가열이 돼 버리는 거예요. 에어리에서 끝나야 되는데 왜 가열이 되냐? 물이 지금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엎어져서 들어가 있어요. 냉각 라인에 물이 잘 유속이 늦으니까 얘가 가열된 상태에서 어떻게 돼서 타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해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해하셔야 돼요. 이 지금 기화기 이 자체가 금액이 얼마냐면 60만원 돈 합니다. 예. 60만원 돈이에요. 60만원 돈. 이 기화기 조그만 거 하나가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현명해지셔야 돼요. 제가 왜 냉각수 관리를 말씀드리냐면 자동차 냉각수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낙하를 하잖아요. 낙하. 이게 라제타 고꾸를 빼서 쭈르르르 이렇게 물 떨어지듯이 빼면은 유로에 있는 물이 안 빠져요. 특히 이렇게 오염된 여기 보시면 이 덩어리들이 빠지겠어요? 이 친구들이 다니면서 유로를 막게 돼요. 얘네는 그나마 구멍이 크니까 통과를 하겠지만 그래도 스케일이 많이 껴있죠. 하지만 이 스케일이 움직이면서 가장 먼저 스케일이 끼는 곳이 어디예요? 라지에다예요. 엔진 냉각 장치인 라지에다. 그러 다음에 라지에다에서 저항이 걸린 다음에 그 나머지 라인에 있는 냉각 라인을 가다가 이쪽을 한번 볼까요? 이 안쪽에 보면 저 안쪽에 히타 라지에다라고 있습니다. 저 호스 안에 보이죠? 두 개. 저 히타 라지에다 지금 저 호스를 지금 빼낸 건데 호스를 지금 교환한 거예요. 빼서 아까 그 호스를 통해서 히타 라지에다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겨울에 따뜻하게 온도를 유지하게 운전을 하고 아늑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스케일이 라지에다에 유로를 막게 되는 거죠. 유로가 아주 촘촘하단 말이에요. 히타 라지에다는 또 손바닥만 하잖아요. 더군다나 작은 차다 보니까 큰 차보다 더 작다고요. 그러니까 히타가 작동을 안 한다고요. 그러면 히타 라지에다 교환해야 돼. 베이퍼 라디오 교환해야 돼. 또 자동차 열이 안 받으니까 인젝터 또 클리닝 해야 돼. 또 냉각 라인 또 문제된 거 라지에타 교환해야 돼. 또 엔진 열 받으니까 헤드도 교환해야 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게 이 차도 지금 보면 헤드 가스켓을 작업한 것 같기도 하고, 잠바카바 가스켓 작업도 한 것 같기도 하고, 플러그, 트로틀 바디 이런 전체적인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업을 제가 볼 적에는 거꾸로 했다. 이게 자동차 정비를 1부터 해야 되는데 뭐 9, 8, 7, 6, 5 이렇게 카운터듯이 뒤에서부터 정비를 해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자동차의 냉각수 정말 중요하고, 지금 그러면 이것만 갈면 되지 않느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얘가 이거 간다고 해서 시동이 잘 걸릴까요? 아침에? 안 걸리죠. 당연히 이게 막혀 있는데, 물순환이 안 되는데 당연히 또 시동이 꺼지죠. 이게 낮에다 뭐 히타라지에다 냉각 라인,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냉각 라인을 플러싱하고 청소하고 깨끗이 냉각수의 유속이 정상적으로 올려놨을 때, 그때 부품을 교환하시란 얘기예요. 근데 보통 지금 문제인 시동이 안 걸려, 야 이거 많이 갈어, 베이퍼라죠, 기화기 교환해, 그러면 돼. 물론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차선책으로 요렇게 지금 스케일이 또 안 끼나요?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바닥바닥 껴 있잖아요. 여기 지금 다 껴 있잖아요 안에. 이 스케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스케일이, 제가 스케일이 이 찌꺼기가 붙어 있긴 하지만 이 붙어 있는 찌꺼기를 다 긁어낼 수는 없어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압력으로 인해서 불어내서 빼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한 번에 1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차들은 또 몇 개월 있다가 또 한 번 해줘야 돼요. 이것도 몇 개월 있다. 그래서 1회에 끝나지 않고, 이런 차들은 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여러분 영상으로 보셨죠? 열화상 카메라 보니까 확연히 보이죠? 이런 상태라면 추운 날씨에 기화가 안 될 겁니다. 저는 안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가 1차적인 정비는 뭐냐, 냉각수 플러싱, 막힌 곳을 뚫어야 돼요. 막힌 곳을 우선. 막힌 곳을 일단 뚫어놓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을 경과한 다음에 또 그 부분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제가 이런 작업을 할 때 약간 유직한 부분이 뭐냐면,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관찰 있게. 관심 있게, 이 차가 시동이 안 돼? 그럼 기계적인 문제도 물론 유발될 수가 있어요. 기화기 교환에, 뭐 인젝터 교환에, 트로틀 바디 교환에, 뭐 플러그 배선 교환에, 뭐 전기계통 이상이 있어? 물론 다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 범위는 한두 개가 있어요. 한두 개. 그럼 시동이 아침에 걸리질 않겠죠. 근데 이 차량은 시동이 걸리고 나서 5분 내로 시동이 스르륵 하고 꺼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 차 냉각수 플러싱을 먼저 에어로 한번 플러싱해서 뚫어 보겠습니다. 안에. 일차적으로 일단 빠졌고요. 또 맑은 물을 또 넣어야 되죠. 지금 냄새가 지금 격하게 거의 하수구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냉각수 교환은 플러싱이 사실 목적이에요. 그래서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냉각수가 이렇게 오바이팅을 정확하게 해서 전체 라인을 뚫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순환해서 교환한다 이런 거는 정상인 차량에서는 가능해요. 근데 비정상적인 차량, 이런 차량처럼 시동이 지연된다든가 열이 많이 만다든가 여러 가지 엔진 트러블이 난다든가 뭐 히타를 켰는데 히타가 약하다든가 이런 차들은 단순하게 자유 낙하 방식이나 중력 낙하 방식으로 하는 거는 의미가 크게 없어요. 이게 문제가 된 차량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수 장비를 해서 이렇게 장비를 계속 돌려가면서 프로싱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냉각수 플러싱을 하고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전랑 똑같이 리바이벌을 할 거예요. 자, 저 안쪽에 기화기 온도 한번 측정해 볼게요. 40에서 50도 측정이 됩니다. 리저버 탱크에도 지금 거의 60도, 70도 가까이 되네요. 자, 아까 문제됐던 라바우스입니다. 요 라바우스. 그럼 라바우스는 상호스를 교체를 했어요. 오래되고 해서. 그리고 아레오스. 자, 다른 건 보지 마시고 일률적으로 온도가 똑같이 표시가 되나 그걸 지금 보는 거예요. 자, 어때요? 온도가 일정하게 예, 흐르고 있죠. 저 아래 밑에 호스도 일정하게 온도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좀 전하고 좀 확연히 좀 다르죠? 예. 그럼 지금 온도가 몇이냐? 아까 75도 정도 됐죠? 78, 9도. 지금 80 정도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예. 지금 전체적으로 온도가 골고루 지금 예, 분포가 된 것 같아요. 측면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지금 빨간은 배기 매니폴드 그쪽에 온도가 거의 70도 이상 되죠. 예, 100도까지도 올라가고 가까이 돼야 되는데 캘리브레이션이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아침에 시동이 잘 되는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차들이 냉각수를 잘 교환을 안 해요. 이게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플러싱은 냉각수 라인을 여기 유로라고 하죠. 유로가 막혀서 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냉각수 플러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기화기를 교환한다, 아니면은 뭐 배선을 손을 본다, 플러그를 교환한다, 뭐 이렇게 되면 2차적인 고장이 또 생기는 거예요. 원인이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어제 내가 거의 30-40분 동안 플러싱 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화기 라인에 냉각 라인이 2개가 들어가잖아요. 그 라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뭐 스케일이 뭐 완전히 뭐 산성화된 물이 뭐 오염수가 뭐 몇 년 묵은 오염수가 꽉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화가 안 됐더라고요. 한번 그것도 시동 건 다음에 확인을 같이 해보죠. 이렇게 플러싱 하면 원 색깔이 저렇게 초록빛이 올라와야 돼요. 뭐 어떤 분은 빨간색 그 냉각수가 좋지 않냐 그러는데, 냉각수는요 롱라이프, 이게 장수명 냉각수가 또 따로 있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냉각수가 일반 냉각수나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 은이 좋냐 금이 좋냐 하지 말고 진짜 내가 금도 갖고 있어야 되고 은도 갖고 있어야 돼요. 말로만 그게 좋냐 안 좋냐는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냉각수를 교환하지 않고 어떤 냉각수가 좋다, 저 냉각수가 나쁘다, 이런 얘기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냉각수는 10만 내외에서 플러싱을 꼭 하세요. 플러싱, 에어 플러싱. 예. 계속 냉각 라인을 계속 불어내서 밖으로 뱉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오염된 산성화된 냉각수가 안에서 다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냉각수가 들어가던가 새로운 물이 들어가면 섞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는 냉각수가 정말 중요해요. 뭐 가솔린, LPG, 뭐 CNG, 뭐 디젤차도 마찬가지고요. 시동